자, 여론조사를 볼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론조사 어디까지 알려드렸냐면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 20%. 그럼 추석 지나고는 어쩔 거냐.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나온 게 없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여론조사 갤럽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여론조사 꽃 리얼미터는 나올 거고요. 또 리얼미터는 이번 주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서 윤석열이 너 체코 갈 때 아니야. 아니 지지를 올리려고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 있잖아요. 석유가 나거나 체코 원전 수출하면은 우리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특히 석유는 성공해도 10년 후잖아요. 그리고 체코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수출하는 회사가 두산이거든요. 네. 두산이 돈 벌지 한국 국민이 돈 법니까? 성공한다고 해도. 그런 집 보면은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전체 도표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이상하네. 갤럽은 20%인데 리얼미터는 27%면 옳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처음 들어오신 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이에요. 녹음된 목소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화 답 응답하는 사람들이 솔직해요.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자동 응답이냐 사람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이냐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리얼미터는 중도 느낌이 강한 여론조사예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저도 이렇게 쭉 봅니다만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만 물어봅니다. 되게 단순 명쾌해요. 근데 이 상황에 리얼미터가 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가장 좋게 나왔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이 48%, 49% 정도로 당선됐잖아요. 근데 현재 지지율은 27.0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여론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기기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은 총선 같은 선거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전화 면접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투표장 안 나갈 사람도 답을 하지만 기계가 물어보는 건 붙잡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선거 여론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 27? 찍었다. 역대로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걸 만약에 전체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 나오는 숫자로 대비를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지금 현재 갤럽과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의석으로 딱 환산해보면 있잖아요. 한 7, 80석 나옵니다. 지금 총선하면 국민의힘 폭망이라는 거죠. 어쨌건 리얼미터가 생긴 일에 자동응답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최저치 찍은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게 리얼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추세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전에 갤럽이 나오기 전에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수 편향이라고 하는 좋은 CNI 여론조사, 갤럽, 리얼미터 추세가 다 똑같아요. 윤석열이 쉴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봐도 깝깝한 거죠. 특히나 그 윤석열이나 그 김건희 둘 다 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태들이 자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기가 곤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있을 여론조사들 속에 20% 밑에서 나오겠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이유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돼 있잖아요. 일단 대구 경북 잘한다 41.1 잘못한다 51.7 그리고 부울경 잘한다 29.8 못한다 65.9 부울경은 지금 수도권과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기화됐다고. 저건 보수의 반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광판 보고 굉장히 지금 쫄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리얼미터 거고 사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갤럽 것도 비슷했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요걸로 보시면 연령대별로 또 나오죠. 일단 연령대별로 나오는데 여기에 70세 이상 70세 이상의 잘한다 43.0
잘못한다 50.5. 50.8. 43.0 대 50.8. 보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잘한다 45.0, 못한다 50.5. 보수들도 윤석열을 지금 버리기 시작했다. 중도한테 물어봤어요. 잘한다 25.7, 못한다 71.4. 와. 중도.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지금 오늘 다룰 게 리얼미터, 조원 CNI, 한국갤럽이잖아요. 근데 모든 여론조사가 추세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추석을 지나면서 어떻게 증폭돼 있을까? 추세는 그런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게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잖아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 버린. 제가 추석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집안에서 보수 꼰대 아버지하고 진보 아들과 싸울 수밖에 없을 때 진보 아버지가 꼬리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집안 간에 싸움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동단결해서 윤석열을 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원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건희가 그 총선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는데 그게 뭐 오늘 밤에 나온다, 뭐 내일 아침에 나온다, 막 그 이야기가 아직 많습니다. 다들 이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빠질 거 다 빠졌거든. 그러니까 행동하도록 이렇게 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죠. 막대기를 세워놔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저쪽에 실드 치면 대충 실드 치면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올라가는 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 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좋은 CNI인데요. 여러분 좋은 CNI는 여론조사 공정만큼이나 제가 싫어하는 보수 편향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스킬을 써도 낮에만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문항을 바꾼다거나 써도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못 막았습니다. 심지어 저 좋은 CNI 여론조사는 2,000명짜리예요. 1,000명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리얼미터랑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왔죠. 27.7. 이게 좋은 CNI나 여론조사 공정은요. 윤석열이 못하고 있을 때에도 40% 이상 웃돌던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윤석열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 헤매도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뚝이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런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잘못함이 70.0을 찍었습니다. 야.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70대 이상에서도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49.5가 잘못한다. 46.4가 오차 범위 내에 얘기는 하지만 잘한다. 70대에서도 뒤집어. 잘못한다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걸 윤석열이 해냈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새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윤석열 지지를 떨어뜨리려고 나름 머리를 쓸 겁니다. 문항을 조정한다든지 네. 여론조사 시간대에 민주당 지지를 올리려고 머리를 쓸 겁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이건 자동응답이거든요.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연령대별로 나온 거죠.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보수 편향 여론조사 지역별로. 여기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 부울, 경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야. 대구, 경북 잘못함 32.4, 잘함 32.4, 잘못함 64.7. 부울경 잘함 27.4, 잘못함 69.9. 아 그러면은 이번 그 연휴 때 왜 윤석열이 대구 서문시장을 안 가고 안 갔네. 군부대를 갔는지 그러네. 또 이해도 되네요. 아, 부울경은 거의 3배 차이예요. 못한다가 훨씬 3배 높습니다. 와, 대구, 경북 보세요. 그 여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45.1, 국민의힘 34.2,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 다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갤럽 여론조사나 NBS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앞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동응답은 저렇게 앞선단 말이에요. 다만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갤럽이나 NBS 여론조사는 우리가 총선을 압승할 때도 민주당이 1등을 못해요.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꽃에서 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녁 시간대 여론조사가 없다. 아, 일부러.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예. 저녁 시간대
상담원한테 일당을 더 주고 여론조사 시키는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쨌건 지금 보수 편향이라고 하는 좋은 CN의 여론조사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쭉쭉 벌어지고 있죠. 다음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 44.5, 한동훈 22.0. 더블 스코어죠. 자로 잰 듯한 더블 스코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수 편향 여론조사가 윤석열 임기가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특정 인물이 다자구도에서 44.5를 찍었다는 건 그냥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팝송을 틀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대신해서 들어가 가지고 좀 뭔가 좀 바꿔줘 했는데 취임한 지 지금 이제 두세 달 되도록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에 대한 기대치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재명 지지하는 대구 경북이 한동훈보다 많아요. 이재명 33.4, 한동훈 29.7. 이야,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부울경 이재명 45.5, 한동훈 21.1. 이걸 해냅니다. 지금 천하통일한 거 아니야? 야, 지역 격차 없는 지역 감정 석결시킨 대통령. 이 한동훈은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 다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겠네요. 안 봐도 뻔하네. 이거는 무려 2,000명짜리 여론조사잖아요. 이야. 더군다나 보수 편향이라고 불린 여론조사잖아요. 여기서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재명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에 이재명 한번 시켜보자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대구 경북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다를 것이다라고 윤석열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지를 해서 밀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랑 다를 게 없구나. 그치. 그러니까 대표적인 표현이 그거잖아요. 술 안 마시는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일 뿐이지 윤석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표현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보수 편향 여론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계엄 준비 의혹 공감도. 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 뭐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공감 51.2, 비공감 42.9. 이것도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캠페인 나아가면 왜 윤석열이 왜 군부대만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공감을 만들려면 더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뭐 압도적이진 않지만 다른 여론조사보다 압도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의 공감에 대해서 그래 니들이 일리 있어. 우리 지난주에 그 김도균 전수방사령관 인터뷰 나오잖아요.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공감 쪽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의료 대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바꿔! 경질해! 64.2. 경질하지 마! 32.0. 사실은 이거 왜 경질을 해야 되냐면 의료계 의사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책임자 문책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놈들 잘랐으니까 테이블로 들어와 해야지. 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부부싸움도 비슷해요. 서로 막 냉전 중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명분을 줘야 돼.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명분을 안 주고 대화가 돼요? 이거는 하물며 정책이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부 장관하고 차관 저 김민수 정도는 잘라줘야 의사들이 에이 뭐 모른 척하고 테이블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70대 이상도 찬성이잖아요. 정말 잘라야 된다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부. 특히나 지금 뭐 이렇게 그 의대 정원 2,000명 그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뭐 윤석열 고집에 달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두 사람만 그 경질해도 현장에 복귀할 전문의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더라도 지금 전문의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강제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2,000명 증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정부로서는 과감한 어떤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장관 차관 경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뭐라고 하죠? 경질시키는 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지금 20% 나온 이후로 지지율이 지금 안 그래도 그 전부터 공무원 사회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저렇게 장차관 경질시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뭐 차관이 됐든지 이제 뭐 밖에서 데려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끌어올려다 쓰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앞에서 장차관도 보호를 못 해주는데 내가 가서 말 따라 들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더 안 듣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금 거예요. 저 총리 후임 못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장한 아젠다여서 사실 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도 좀 웃기고요. 윤석열이가 2,000명, 김건희가 2,000명 외치니까 복지부 장차관이 거기에 맞춰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믿고 의세라는 말까지 하면서 까분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인수는 그런 건데 윤석열이 입장이 변화가 없이는 저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물러나야 돼가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이 이거를 뒤로 후퇴할 수도 없잖아요. 문제는 당장 의사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의사가 배출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진짜 무서워요. 다 유급됐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더 부족해진다고. 네. 미친 짓이죠. 근데 지난 그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에 이거 성향별로 한번 굉장히 이제 놀라운 점이 여기서부터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갤럽 여론조사 1,000명짜리거든요. 상담원이 묻는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보수가 진보보다 많은데도 폭락해가지고 20%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에요. 보수의 응답한 숫자는 늘어났어요. 평상시보다. 여론이 안 좋아서. 나 보수라고 응답을 하는데 윤석열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하면 윤석열 지지할 것 같고 진보하면 이재명 지지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는 보수지만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놈을 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박근혜 탄핵 직전에 이런 비슷한 패턴이 보였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 선에서 이제 20% 이하로 10%로 내려갈 거냐, 20%에서 고착될 거냐, 이 과도기적 국면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색이 약한 사람들은요, 저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저거 대부분 정치색이 있습니다. 개혁적 성향의 중도이거나 윤석열이 부끄러운 샤이 보수이거나 저런 사람들이 저 숫자로 숨어요. 이거 보면 제일 많잖아 중도가. 그런데 국민적 여론이 막 뭐 예를 들면 의료 응급실 대란이 있대 그러면 윤석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했던 사람들은 중도로 숨고요. 그리고 중도에 있어서 윤석열이 막 민주당이 잘한다 싶으면은 진보 쪽으로 튀쳐나옵니다. 저거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여론의 기회주의라고 설명하는데 저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샤이 보수, 샤이 중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보수가 근데 그 당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실 그런 거죠. 표를 보시면은 대구 경북도 똑같아요. 추세가 똑같잖아요. 아까 리얼미터나 좋은 CNI나 지금 갤럽이나 대구 경북 잘한다 35, 못한다 57, 부울경 22, 68. 여기서 지난주에 말했을 때 핵심 포인트는 충청이었어요. 충청도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야말로 나쁜 말로 기회주의시고 대세 따라가는 분들이야. 여기서 잘하고 있다가 19밖에 안 나오면 윤석열 아버지 고향. 윤석열이 대선 때 충청도 팔이 엄청 했었잖아요. 예. 민심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것도 뭐냐면 보수층들이 윤석열을 완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프로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들쭉도 알쭉도 아니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지율이라는 게 리치에 잘못 논란이 있어. 그럼 빠져요. 무슨 정책 실패라든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러다가 외교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와. 그럼 지지율이 또 올라. 그러면서 평균을 유지하거든요. 이놈의 정권은 외교가 안 먹혀 이제는. 외교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 상태에서 악재만 터지니까 전반적 추세로는 계속 하향하면서 조금 올랐다가 쉽게 표현해서 2% 오르고 3% 떨어지고 2% 오르고 3% 떨어지고를 계속 지금 그 추세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저기서 보면은 29, 28 이렇게 약간 높아졌네 싶은 부분은 윤석열 휴가 기간이랑 겹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네. 안 보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교한다고 나가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성과, 그러니까 성과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실제 성과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아 저렇게 성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납득이 될 만한 게 있었으면 결과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외교라는 게 거의 진짜 그냥 기름값 쓰고 돌아오는 것 같은 분위기, 그거 말고는 사실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표도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다시 숫자가 늘어나도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더라. 말하자면 더 이상 윤석열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이 그 표에서 이탈을 내가지고요. 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보수로만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윤석열이 가장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30%가 견고하게 윤석열을 지지하면 탄핵을 못 시킨다니까요. 근데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계속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는 이게 박근혜 거죠. 2016년에 박근혜.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지지율이 확 떨어지기 전에 25%였어요. 저 그래프 보이시죠? 막 설레게 만드네요, 저 그래프. 그러니까 저번에 저 시사인이 조사했던 신뢰도 조사에서도 역대 최악이잖아요. 박근혜보다 훨씬 낫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여러분 11월 달로 가면은 이미 박근혜 탄핵 분위기였었잖아요. 10월 달 3주까지만 25% 나왔었다고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20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가 없어서 그렇지 윤석열은 탄핵 상태라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보다 더 지지율 낮다는 거죠. 야, 마차님이 왜 가슴이 설레는지 저 동조해야 정말 좀 빨리 좀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나온 보도의 헤드라인입니다. 초선 민심 대구도 가장 안 좋다. 이게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 보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추석 민심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지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 당을 지지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한결같이 최근에는 좀 실망이 크다. 저게 대구 민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대를 접었다. 그다음에 야당보다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국민의힘한테는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이 지지를 처리한 이유로 꼽혔는데 적극적인 국힘 지지층들은 이재명 조국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런 것들이 보기 싫으니까 정부 여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참 무능하다는 비판이 제일 많다. 여기 우리 진영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하면 탓을 하잖아요. 야 이재명 조국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조국이 총선 때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표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강하게 지지했었는데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난 간다고 봐요. 윤석열이 좁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있어요. 김건희 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만드는 이미지에 이용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용되지 않도록 활동을 좀 더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한다. 김건희 이미지를 민주당 쪽에서 만든다고요? 야, 우리 이렇게 능력 있었어? 아니 그쪽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지금. 왜 네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하게 만드냐 이거야. 그리고 당연히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의견이 많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지역 여론은 좀 따가웠던 것 같다. 이것도 이게 이제 부울경 의원의 이야기예요. 부울경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순화해서 고친 말이잖아요. 현장에서는 얼마나 거친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지역구 갔다 온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방송들에 나오는 일반 기성 언론의 유튜브 방송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있잖아요. 오딩이 바뀌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편을 못 들고 국민 상식선으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발 빼려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친윤 애들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 거고 박근혜 때랑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죠.
야 국민 눈높이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추석인데도 추석 대목이 없어졌는데 대책들이 있느냐는 얘기들이 많았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하나 시작해서 하나같이 다 나빠도 너무 나쁘다고 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게 왜 지금 그 최근에도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25만 원 지원금 언제 나오냐고. 예. 그럼 우리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윤석열이가 반대하고 있다고. 그 그러니까 얘기 꼭 해야 돼. 25만 원 지원금을 주든 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든 뭔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을 내놓든지 간에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민심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손 놓고 있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뭔가를 하는 걸 보여달라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네. 자,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저 디플로매트지. 저 유명한 미국 굉장히 잡지거든요. 권위 있는 잡지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지지율 회복 안 될 것이다. 왜 남한의 대통령 윤은 so unpopular 하냐?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그 말이죠. 그 핵심은 여기 이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지지율 회복 안 될 것이다. 안 될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랑 아, 똑같아요. 이게 제목에서는 질문으로 던져놓고 답은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봤던 거네. 괘씸한 것들 다 알면서 물어보고. 외국에서 보기에도 미국에서 보기에도 지금 저렇다는 거죠. 그다음 게 이제 저 사우스 차이나 홍콩 모닝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SCMP 여기는 지금 야 저 블리딩 덕이라고요. 아,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임덕 그러면 쩔뚝거리는 오리. 오리잖아요. 근데 저 피를 흘리는 오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가 걸음걸이가 이렇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교했던 건데 피 흘리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 이제 레임덕도 지나갔다는 게 이제 정설로 가는 고통을 거죠. 줄 바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거 이제 피 흘리는 오리 윤석열 낮은 평가에 시달리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여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치다 이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해 맥락이 거의 똑같아요. 저펜타임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 최저치. 그 아까 말한 것 중에 그 메디컬 마지막에 나온 거 저거는 의료 대란 때문에라고 이유까지 설명해 놨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역대 최저치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요 디플로매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미국 조야시아에 가깝습니다 저게.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이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렇게 물러났다니까요. 이승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야한 줄 알지만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은 끝난다는 거잖아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윤석열의 손을 잡아줄 겁니까? 손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 국내에서도 지지율이 저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외신에서 왜 저렇게 보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승만 때라고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시각이 윤석열이 왜 바이든한테 줄 서가지고 바이든 발바닥 핥아준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자기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저 시각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 세계 10대 선진국에 드는 한국이 대통령이란 자가 미국도 갤럽은 알잖아. 리얼미터는 모를 거 아니야. 미국도 갤럽은 안다고. 그렇죠. 갤럽 기준으로 20% 나왔어.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지난번에 17% 나왔어. 꼴찌. 세계 꼴찌예요. 디플로매트지 외교 전문지 같은 데서 윤석열 지지율 안 오를 거다. 안 오르는 이유가 막 언론 탄압 무슨 독재 막 경제 무능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체에서 어떻게 되냐면 레임덕은 어떻게 오냐면은 그러면 윤석열하고 무슨 뭐 백악관이나 또는 어디 미국의 국무장관 등이 윤석열 안 만나고요. 이재명 만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으로 미리 그 다음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대선 준비하고 장기 비전에서는 2년 반 탄핵 안 나간다고 치더라도 2년 반은 금방 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지금 누가 뭐 해리스가 잡든 트럼프가 잡든 간에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금 블리딩 독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오리한테 누가 손 내미냐고요. 저러면 계속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도 한국 여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국 여론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트럼프보다는. 왜냐하면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양키 구호 맺히던 나라야.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다시 중국하고의 외교적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면 한국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등거리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 다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 이익을 취해왔었는데 지금 그걸 지금 다 포기하고 미국 쪽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정권에서 균형 외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자체로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한테 다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성과는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내란뿐만 아니라 무능이 이제 윤석열이 이미지 되어버렸잖아요. 뭔가 똑똑한 척하면 속으로 생각해 좀 무능한 놈 할 그런 느낌의 대외적으로 저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추석 명절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뭐 내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갤럽이 막 한 50% 찍었다고 쳐봐요. 명절 지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득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이 증폭돼서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60%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20%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여론에 있어갖고 초미의 관심사인 거는 꼭 그걸 만들어내요. 우리가 월드컵 4강 했던 거랑 비슷해요. 모든 관심을 가지면 뭔가 이루어져요. 야 이거 10%는 나올까? 국민들 마음속으로 10% 나온다는 의미가 뭐가 포함됐겠어요? 이거 탄핵시켜야 돼. 근데 심리적 마지노선은 20%라고 하니 한 18, 17 한 만들어 볼까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많이 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월요일 나오는 여론조사, 목요일 나오는 여론조사, 금요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난 진짜 기대가 돼요. 딱 4개만 봅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미디어 토마토, 갤럽까지. 다음 주에. 그중에 10%대 나온다. 전화 면접은. 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댓글창에다가요. 우리가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윤석열 탄핵 5글자를 써주시면서 연휴 마지막 날 했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읽어드릴 분들 못 읽어드렸네요. 아이고. 신병삼님. 마차님 마차 한잔 하시고 마차 타고 집에 가세요. 센스. 감사합니다. 김종영애님, 푸나님, 야수님, 마차님 늘 시원한 사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21일 여수초필에서 국회로 갑니다. 오, 용산콜걸님 감사합니다. 용산콜걸인데 푸사는 김호준인 건 뭘까요? 닮았다. 아 그런가요? 멧돼지 가발님 감사하고요. 권영봉님 소액이지만 릴레이 참여해요. 어쩌다 똥을 밟아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하셨습니다. 자 역사는 그걸 바꿔내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같으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윤석열 탄핵 써주시면서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새날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